갑자기 아이가 뒤로 성큼성큼 일어나서 쓰레기통에 가래침을 탁 하고 뱉습니다. 그래서 땡땡아 너 왜 가래침 뱉니? 나한테 얘기했으면 보내줄 건데 왜 그랬냐니까. 가래침이 끓는데 뱉어야지 삼켜요?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직접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모시고도 이게 이분을 오늘 모시는 게 맞나? 오늘 오시면 안 되는 분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직접 소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각노트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서울특별시 강남고등학교에서 재직 중인 박승연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지금 군복무 때문에 휴직을 하고 강원도 어디 구석에 있는 부대에서 군복무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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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늘이 100일 휴가 복귀 날이시라면서요. 나 진짜 너무 잘못한 것 같아. 100일 휴가 복귀 날 여기에 와야 되겠다 생각하신 계기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원래부터 이제 공교육에 있으면서 되게 답답함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당장 하루하루를 헤쳐나가는 게 힘들어서 이거를 뭐 내 생각을 정리한다거나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고민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군복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시다시피 군복무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안 가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안 가죠.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답답한 마음과 기존에 했던 생각들을 이제 스레드라고 하는 SNS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는 누군가 보라고 올린 게 아닌데 누군가 거기에 올린 제 말들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저랑 대화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이건 어떻게든 수를 써서 나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저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모셨냐면은 글을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글 내용들이 보통 어떤 내용들인지 좀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 주로 쓰고 계세요? 제가 출판을 목적으로 글을 쓰고 있는 건 아니라서 사실 공통된 주제라던가 흐름 같은 건 없습니다. 정리 안 돼 있고 제가 생각나는 걸 그때그때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짧게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로 공교육이 어떠한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 제기를 일단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를 하면 참 좋겠지만 제가 아직 경험이 일천해서 그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교육과 공교육을 비교하고 사교육의 역할과 공교육의 역할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쓰시는 글들 보고 사실 저는 깜짝깜짝 놀랐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진짜 이렇다고? 학교 현장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학생들 많이 만나지만 한 명 한 명 만나면 다 진짜 순수하고 되게 착하고 이런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선생님이 쓰신 글을 보니까 사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제 요즘에 교권 침해 이슈가 한참 대두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저도 그때 이제 제가 교육활동 보고 담당자로서 어떤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뭐 징계, 선도위원회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일반할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갑자기 아이가 뒤로 성큼성큼 일어나서 쓰레기통에 가래침을 탁 하고 뱉습니다. 그럼 당연히 교사님 입장에서는 생활 지도를 해야겠죠. 중학생이죠. 고등학생이. 그래서 땡땡아 너 왜 가래침 뱉니? 혹시 가래침 때문에 힘들었으면 나한테 얘기했으면 보내줄 건데 왜 그랬냐니까. 가래침이 끓는데 뱉어야지 삼켜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말씀드리려면 정말 수없이 많긴 한데,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있었던 일이라 제 뇌리에 강력하게 박혀 있기도 하고 스레드에 있는 글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올리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의 지금 어떤 면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기 때문에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 걸 올리시면서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모습? 문제점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올리는 글이 대중들에게 익히게 되었을 때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기성세대, 저보다 한 20년, 30년 먼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이었던 분들은 아무래도 공교육에 좀 안 좋았던 모습들을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위로 올라가게 되면 촌지라던가 체벌이라던가. 그렇죠. 저도 많이 맞았어요. 저도 맞았습니다. 안 맞는 신 아니셨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감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냥 담백하게 제 의견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를 보여주는 게 팩트를 제일 솔직하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기억나는 대로 다 연결해서 썼습니다. 혹시 사례 하나만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만 들으시면 그런 일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실 것 같아가지고. 또 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이 뭔가 사고를 쳤는지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전화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땡땡 경찰서 뭐 경위 누구입니다 이러고 하시길래 경찰이 학교에 전화를 왜 했지? 이러고 대화를 들어보니까 저희 학교에 어떤 학생이 어떤 가정집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도망갔는데 친구가 들어와서 사안조사차 잠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같이 이제 대화를 좀 하다가 이제 학생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불렀습니다. 왜요? 왜 가야 되는데요? 일단 이제 아이들은 이유를 물어봅니다. 너가 어떤 일을 해서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이것 때문에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 하니까 짭새
가 무슨 저 돌아가라 귀찮게 학교까지 들어와서 막 욕을 하는데 일단 오긴 옵니다. 교무실 문을 발로 쾅 차서 연 다음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아저씨 영장 있어요? 근데 이제 경찰관님은 차분하시게 아니 영장은 없는데 잠깐 얘기해 보려고 왔어 라고 하는데 아니 씨 뭐 영장도 없는 짬새 이거 뭐 사람 오라가라 귀찮게 이러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우리 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나? 예전에 소위 말하는 문제아들이 모이는 학교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건데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이 허용되고 허용된다기보다는 저희가 그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약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중요하네요. 예. 그런 아이들은 있을 수 있어.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뭐가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학생들 잘못을 하면은 너 벌 좀 주고 징계를 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 뭐 체벌을 해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딱 생기면서 아이들을 체벌하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그때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학생들의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교사가 체벌로서 교육을 한다라는 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이라는 게 중간 어떤 지점에서 만나서 둘 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건데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사의 교육권이 지금 무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시청자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구독자들이 네. 그러면 때리던 시절이 더 좋다 이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입법 개정이라던가 뭔가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교사가 뭐 예를 들어서 교권 침해를 다 했을 때 뭐 변호사를 지원해 준다. 혹은 뭐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방해하는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법령 시행령에 명시를 해서 이걸 근거로서 생활 지도를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다 부차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한 가지가 지금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기 뭔가요? 아동학대 신고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동학대 신고라고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누구 아들을 막 때린다던가 아들을 이제 때린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가둬준다던가 그렇죠. 정서적으로 하게 된다면 교사가 학생에게 이제 막 심한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동학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동학대 신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생활 지도를 합니다. 근데 생활 지도라는 게 아무래도 행동의 교정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감정이 상한다거나 그 마음에 들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기분 나빴다라는 걸 근거로 부모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는 정말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아직도 그런 일들은 있다. 비일비재하다. 어느 정도 비일비재한가요? 어느 학교를 가도 그런 거랑 관련된 사건을 경험하신 분들이 한 번씩은 꼭 있습니다. 학대를 당했다. 신고를 했어요. 네. 그럼 어떤 일들이 그다음부터 벌어지나요? 처벌을 받으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통계를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닌데 90% 이상은 무혐의입니다. 그렇죠. 무혐의겠죠. 그런데 이게 무혐의가 밝혀지기 전까지 그 기간에 일단 직위해제를 합니다. 지금은 좀 바뀌어서 일단 그 아동학대 신고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확인을 해서 걸러내는 절차가 최근에 생겼는데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신고하면 일단 직위해제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변호사를 지원해준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도교육청, 시도교육청에 변호사님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본인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맞서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에 그래도 그런 건 좀 나아졌다는 거죠?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이런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게 또 글로 듣는 거랑은 또 다르네 느낌이. 근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나 신고할 거야 이렇게 막. 그게 되게 장난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쌤 이거 아동학대 아니에요? 인권 침해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게 정말 나한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겠다는 느낌은 없겠지만 내가 이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구나. 아이들이 언제든 나랑 척을 지게 되면 내가 신고를 당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면서 점점 더 아이들한테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생활 지도를 하더라도 근거를 남기려고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불필요한 소요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걸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지 내가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어적으로 대하는 거는 그건 공교육에서 교사가 보여야 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점이 가장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명확한 방법이 있고 의견이 합치됐으면 진작에 해결됐을 겁니다. 근데 항상 어렵다. 이제 의견이 갈린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교권이라는 게 옛날에 교사들이 보였던 뭐 교사의 권위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바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애들한테 까라면 까라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교육권은 우리가 교육할 권리입니다. 좀 이상할 수도 있겠죠. 아니, 너네는 교사인데 교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하겠다는 거에 권리가 필요해? 너희 의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의무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올바르게 수업을 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교권이 학생과 교사에 상충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다른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또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처음 교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한결같았습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 때문에 번거로울지언정 이제 우리 땡땡이가 학교에서 이런 문제 일으켰습니다. 또는 어떠한 이런 행동 특성을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혹은 누구랑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모두 다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 선생님께서 오해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제 짜잘한 문제들을 무시하고 말씀 안 드리면 저는 아이들이랑도 갈등이 줄 것이고 학부모님들과의 갈등도 줄 것이고 결국엔 저희들 일이 줍니다. 저희가 사서 고생하는 이유는 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위함인 건데 교사들이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를 좀 믿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선생님들 만나면은 다 이렇게 진짜로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하고 싶다. 근데 흘러가는 게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야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 너만 손해봐. 너도 그러다가 지쳐.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맨날 합니다. 네. 야, 너 그러다가 아동학대 신고당해. 저희들끼리 자서적으로 그런 농담들을 하는데 웃는 게 아닙니다. 초심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채널에 나오셔서 하신 이 얘기가 정말 아주 작은 힘이지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제가 말을 함으로써 제 의견과 생각을 이렇게 인터넷 공간에 이렇게 박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제가 스스로 나 이제 좀 편해져 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보면서 25년의 승현이는 이러지 않았지 이렇게 다짐을 할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